지난 12월 24일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공개단 하루 만에 국내 스트리밍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공개된 이 작품은 현빈과 정우성이라는 초대형 캐스팅과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제작으로 연말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특히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현빈의 파격적인 변신이다. 그는 이번 작품을 위해 의도적으로 13kg에서 14kg을 증량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완성했다. 낮에는 권력기관의 인물로, 밤에는 불법 조직과 연결된 인물로 살아가는 백기태 역을 맡은 현빈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행동으로 시청자들에게 소름 돋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언론은 그의 연기를 두고 권력과 위협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라고 평가했다. 공개 첫날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스트리밍 순위에서 단숨에 정상을 차지했다. 이는 연말 시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언론 매체들은 이 작품을 올해의 마지막 에이스 카드라고 부르며 무게감 있는 배우진과 대규모 제작, 그리고 1970년대라는 독특한 시대 배경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공개된 첫 두 편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남은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켰다. 현빈이 연기하는 백기태는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인물이다. 그는 겉으로는 국가 권력 기관에 소속된 인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밤이 되면 불법적인 거래와 조직에 깊숙이 관여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백기태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현빈은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히 대사와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육체적 변화를 통해 캐릭터의 무게감과 위압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13kg에서 14kg이라는 상당한 체중 증가는 배우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빈은 백기태라는 인물이 가진 권력의 무게와 그가 주변 인물들에게 주는 위협적인 느낌을 관객들이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화면 속 현빈의 모습은 이전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더욱 묵직해진 체격과 함께 그가 내뿜는 차가운 눈빛은 백기태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빈의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캐릭터의 권위와 위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시청자들은 화면을 통해 백기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작품은 1970년 일본 국내선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시작된다. 첫 두 에피소드에서 백기태는 기내에 소지한 마약을 협상카드로 사용해 위기를 해결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작품의 톤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면이다. 긴박한 공중 납치 상황 속에서 백기태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불법 물질을 이용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이 장면은 그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항공기 납치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백기태는 겉으로는 영웅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출처는 곧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앞에는 검사 장건영이 나타난다. 정우성이 연기하는 장건영은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인물로 두 남자의 대결은 단순한 추격을 넘어 삶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드라마로 전개된다. 장건영은 법과 정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 백기태와의 대결은 그에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장건영이 마약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상처와 맞닿아 있다. 그는 가족과 관련된 마약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며 이는 그를 더욱 멈추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게 만든다.
이러한 설정은 두 인물의 대립에 깊이를 더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으로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 백기태와 장건영의 대결은 단순히 범죄자와 검사의 추격전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방식,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의 충돌이다. 백기타에는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법을 넘어서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과 성공이며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반면 장건영은 법과 정의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며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두 사람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언론 보도는 장건영의 가족과 관련된 마약 사건이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이 개인적인 동기는 그의 추적을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서게 한다. 그는 백기태를 잡는 것이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느낀다. 이러한 심리적 깊이는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며 시청자들이 장건영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게 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는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와 화면 속 긴장감을 극찬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현빈과 정우성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대결 구도는 시청자들에게 숨막히는 몰입감을 제공한다. 많은 시청자들은 두 배우가 각자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서로의 연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화면 속에서 두 인물이 대치하는 순간의 긴장감은 실제로 두 배우 사이의 강렬한 에너지 교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1970년대 분위기를 재현한 영상미와 스토리 전개 방식이 영화와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작품의 촬영, 기법 조명, 색감, 그리고 카메라 워크가 일반적인 드라마 시리즈보다 훨씬 영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각 장면은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적 배경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화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시네마틱한 연출은 시청자들이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한국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우민호 감독은 이번 시리즈를 영화를 만드는 마인드로 접근했으며 시네마틱한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즈물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각 에피소드를 하나의 완결된 영화처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촬영 일정 예산 배분, 그리고 후반 작업 모든 면에서 영화 제작 방식을 적용했다. 우민호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사회적 메시지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이전 작품들은 모두 현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도 관객들을 끝까지 몰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라는 시대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제작진은 야외 촬영과 실제 장소를 적극 활용했다. 1970년대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겉으로는 발전과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부패 불법 거래 그리고 권력의 남용이 만연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은 작품의 신빙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었다. 제작진은 당시의 건물 거리 의상 소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고증했다. 1970년대를 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현대화된 도시 풍경 속에서 50년 전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제작진은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촬영 장소를 물색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트를 제작하거나 CG를 활용해 시대적 배경을 완성했다. 의상과 소품 역시 당시의 스타일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했다. 배우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모두 1970년대에 것이어야 했다. 또한 제작진은 단순히 외형적인 재현에만 그치지 않고 1970년대의 분위기와 정서까지 포착하고자 했다. 당시 사람들의 말투, 행동 방식, 사회적 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은 많은 준비를 했다. 시대극을 연기하는 것은 현대극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배우들은 당시의 영상 자료를 보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와 연출 덕분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한국을 단순히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생생하게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27일 첫 2편이 공개된 데 이어 나머지 에피소드들은 내년 1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6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구성은 작품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스토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각 에피소드는 이야기를 한 단계씩 진전시키며 시청자들이 다음 편을 기다리게 만드는 강력한 후크를 제공한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 작품을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했으며 참고한 언론 보도에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란이나 스캔들이 언급되지 않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작품이 다소 어둡고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약 거래, 범죄 조직, 그리고 권력의 부패라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제작진은 이러한 어두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선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표현은 피하고자 했다. 대신 현실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백기태와 장건영의 대결은 앞으로 공개될 나머지 에피소드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2편에서 보여준 긴장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장건영이 백기태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두 사람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미 다음 편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권력의 게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악인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자일지도 모른다. 만약 여러분이 현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변신과 전설로 평가받는 대결 장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은 백기태 편인지 장건영 편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